네,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랑부동산 플러스입니다. 최근 상담을 하게 되면 수성구에 대한 질문들이 참 많습니다. 수성구 안에서도 이제 정말 좋은 것들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찾아오셔서 뭐 범어W부터 시작을 해서 혹은 범사 지역의 뭐 재건축 단지들이라거나 혹은 뭐 안산 지역 이렇게까지도 나아가는 상황입니다. 지난 상승장에 비해서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보니까 그때 놓치신 분들이 좀 더 확실한 행동을 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부동산을 경험하게 되면서 사실 조급함이란 것 때문에 많이 집을 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조급함이 왜 생기냐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선택지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한두 개 정도에서 선택지를 딱 두고 그 한 개에서도 이제 딱 매물 제일 싼 거 이런 것만 이제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이제 협상을 하다 보면은 이제 좀 그래도 좀 깎였네, 이거라도 사야 될까,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건데, 사실 부동산을 좀 오랫동안 경험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느끼는 한 가지는 항상 기회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경험이 많냐면, 이건 도저히 안 사고는 못 베길 것 같다 싶은 것들을 딱 사고 나면 그 다음날에 이걸 샀어야 되나? 이런 물건들을 또 바로바로 발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더 괜찮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뭐 최고는 없고 그때 당시에 최선의 선택이 무엇이었느냐,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보통 이 최선의 선택에 있어서 선택지가 많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가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대구 안에서 최상위급을 좀 바라보는 입장이라면 다른 지역의 핵심 지역들 혹은 비슷한 가격으로 뭘 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늘려놓는 게 중요한데, 뭐 비수성구나 아니면 수성구 안에서도 조금 급지가 떨어지는 것들을 뭐 경기권들을 한번 노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대구 안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좀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충분히 서울권도 노려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 댓글 같은 곳에서도 이제 흔하게 나오는 말들이, 야, 그 돈이면 서울 사겠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기회비용 측면에서 당연코 한번 염두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뭐 반발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 수성구 중심가라고 하더라도 서울 중심, 뭐 강남권, 뭐 강서송 이런 것들은 당연히 노리기가 힘들 거고요. 조금은 떨어져 있지만 미래 가치가 괜찮은 것들 중심으로는 충분히 노려볼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대구에서 입주장을 거치고 있는 게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쌍용 플래티넘 범어가 될 건데 한 8억 정도를 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범어 W 이런 것도 노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소 10억 이상, 그 다음에 나머지 재건축 단지들도 뭐 한 10억대 정도는 한다라는 측면에서 오늘은 이런 비슷한 가격대로 살 수 있는 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1년도 12월 달에 딱 한 달이나 시간을 싹 다 비우고 서울 임장을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업으로 하는 입장에서 서울 부동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제 곳곳을 가본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번 가봤느냐 아니냐가 정말 큰 차이거든요. 지금이 아니면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한 달 동안 매일 뭐 한 6, 7시간씩 걸어 다니면서 서울 곳곳을 다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핵심 지역들은 다 가봤다, 그리고 눈에 담아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선은 좀 필터링을 해서 물건을 살펴봤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보통 8타 타입을 원하니까 한 8억에서 10억 정도 하는 물건들은 뭐가 있는지 이런 걸 살펴봤고요. 역시나 이제 중심부 쪽에는 없었지만 좀 떨어졌을 때는 괜찮았고, 물론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멀어질 살 수 있는 게 많지만은 핵심은 우리 수성구와 비교했었을 때 입지가 떨어지지 않는 곳들이라는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를 좀 뽑아 왔었고요. 가장 먼저 눈길이 갔던 곳이 이제 목동입니다. 자, 목동을 가게 되면은 그래도 서울권 안에서 강남을 제외하고 가장 좋은 학군지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곳들이죠. 그나마 우리 대구에서 좀 비슷한 느낌을 찾아보려면은 뭐 상인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비약이 좀 큰가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제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몰려 살기 시작했던 것이, 여의도에 이제 중요한 업무 지구들이 다 잡히고 이런 곳들 일하는 사람들이 어디 사면 좋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목동이 많이 개발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목동 중심으로 이 교육에 대한 열정이 매우 뛰어나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건데, 이제 워낙에 오래되었다 보니까
이제 재건축을 바라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한 10억대 정도에 살 수 있는 물건은 단연코 없었고요. 이제 그래도 우리가 좀 깨끗한 거 위주로 살펴보려면 이 바로 건너편에 신정 내거리 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주요 대상이 될 것입니다. 사실 이제 여기가 괜찮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목동 중심가 그리고 신시가지 이런 곳들이 괜찮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제 가격대에 맞춰서는 이제 왼쪽으로 넘어간다라는 건데 이런 곳에 이제 다 학원가들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딱 가봤을 때 아이들 라이딩을 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자녀를 기다리는 학부모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목동 학원가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셨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좀 오묘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만큼 우리가 이제 목동이라고 하면 상징적인 이미지가 있는 건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여러 가지 플랜카드들이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재건축에 대한 뭐 안전진단을 신청했다든지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인데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단계는 아니었었죠. 그런데 올해 들어서 재건축에 대한 안전진단들이 많이 통과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들려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목동 4단지 같은 경우에는 뭐 목동 최초로 45층짜리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데들이 이제 최신축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84 타입 기준으로 뭐 최소한 25억 이상을 좀 받으려고 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런 것들의 문제점이 뭐였냐면은 재건축 같은 것들이 좀 지지부진하고 더 이상 뭐 신축이 들어올 만한 땅은 크게 없다 보니까 이 신정 내거리 중심으로 여러 가지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동 힐스테이트부터 시작해서 이 건너편에는 목동 아델리체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이제 요 중간길을 딱 걸었던 적이 있는데 같은 단지인데 좀 건너편에 있구나. 이런 형태는 잘 못 봤는데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이제 건물도 깨끗하고 그리고 이제 갔었을 때 호반섬이 목동이 딱 입주를 앞둔 시점에서 공사가 딱 마무리되기 직전이었는데 제가 봤던 호반 중에 제일 예뻤다 이런 느낌이 또 들기도 했었고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최신축급이란 측면에서 한 10억대를 좀 넘겨서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뭐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 규모부터 색감까지 정말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봤을 때 느낌이 정말 하나의 아이파크 도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했었는데 이런 것들도 한 10억 정도면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이런 4구역 같은 것들이 현재 대우가 좀 우선 협상에 선정된 게 아닌가라고 해서 몇 시간 전에 또 올라온 기사였는데 푸르지오가 들어오겠고 이 정도 한 1600세대 이상인 곳이니까 서밋이 아마 붙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사실 이제 연결성들이 이제 계속 부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결국 우리가 이런 아파트는 옆에 얼마나 더 좋은 아파트가 있느냐 가격에 영향을 준다라는 측면에서 얼마나 미래 가치가 있을까를 바라봤을 때는 충분히 괜찮은 곳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있는 신축 아파트들 위주로 한번 살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바라봤던 것이 9호선 라인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곳이 좀 눈길이 갔냐면은 이 편한 세상 강동 에코폴에 이런 아파트였거든요. 사실 이제 헤리티지 자이가 들어오고 있기도 한데 요거는 이제 입주권 매물이기 때문에 당장에 너무 큰 금액이 들어간다라는 측면에서 좀 보수적으로 봤고요. 이제 이 편한 세상 강동 에코폴에가 이제 84 타입은 아니고 59 타입 중심으로 한 10억 정도 수준이라면 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제가 직접 갔었을 때는 좀 저녁이었었어요. 미사부터 이렇게 고덕 쭉 걸어 나오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봤던 게 이런 길동에 있는 새 아파트들이었었거든요. 정말 깜깜했을 때였는데 사실 이제 좀 밝다 하더라도 주변은 아직은 개발이 좀 많이 안 되었어요. 그래도 이제 미래 가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옆에 얼마나 좋은 가격이 있느냐 측면이 될 건데 최근 이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올림픽 파크
포레온 아파트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둔촌 주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최근 이제 이런 곳들의 신고가가 이제 많이 뜨고 있다라는 기사를 우리가 접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연결성이 좀 부족해 보이지만 9호선이 연장되고 있죠. 길동생태공원 쪽으로 이제 여기 하나 생기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곳들에 대한 연결성이 좋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더블역세권 느낌으로 이제 체크할 수 있다는 건데, 바로 옆에 이제 자연적인 요소도 마찬가지이고, 어쨌든 이런 9호선들이 이제 이런 고독 쪽으로도 연결성이 분명히 있다 보니까 이런 중간 라인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송파라든지 혹은 삼성 그리고 반포까지 다 연결성이 있는 것이다 보니까 좋은 가격대를 충분히 받아올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건데, 이런 데가 84타입 기준으로 25억 이상은 좀 바라보고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같은 10억대라면 좀 눈여겨볼만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바라봤던 것이 이번에 이제 강북으로 올라갑니다. 사실 이제 모든 서울에 있는 부동산들은 핵심이 뭐냐면 강남에 대한 접근성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경기도가 뜨는 이유도 결국 서울에 붙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거고, 누구나 서울에서는 이제 강남에 좀 살고 싶다라는 표현을 흔히 쓰는데, 실질적으로도 이제 업무지구 같은 것들이 제일 많은 곳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얼마나 빨리 접근할 수 있는지가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GTX 라인을 중심으로 많이들 이제 관심을 가졌던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이런 GTX 신호선 아직은 좀 갈 길이 멀지만은 이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강남에 대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강북 지역에서도 이런 노선을 따라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미래 가치를 충분히 챙기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눈길이 좀 가는 게 이제 청량리역인데, 여기 처음에 딱 내렸을 때 압권이었던 게 이런 롯데캐슬 스카이와 한양수잔이 딱 바로 보이더라고요. 딱 이 뷰였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들이 정말 멋지게 지어졌죠. 롯데캐슬부터 이제 한양수잔이 뒤에 보이는 상황인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이제 콘크리트 위에 올라가고 있는 것만 보였는데, 지금은 딱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대구에서 이제 많이 경험을 하셨죠. 입주장이라는 것이 참 기회가 된다라는 측면이 될 건데, 롯데캐슬 스카이 L65 같은 경우에는 7월부터 입주를 하는 거고요. L65가 이제 65층을 의미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84타입 기준으로 57층 이런 것들은 12억 정도부터 나와 있는데, 실거래가들은 대체로 한 10억, 11억대에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보이는 것과 실제 접근했었을 때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범어 W를 살 수 있는 가격이라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한양수자인 같은 경우에는 5월 달부터 좀 더 일찍 이제 입주를 했죠. 이런 거 이제 가격 순으로 보면은 오히려 가격을 좀 더 빨리 좀 안정화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거래가와 호가의 차이가 좀 큰데, 같은 실거래가 안에서도 이제 가격 차이가 큰 걸 보면은 역시 뷰의 차이가 정말 크게 작용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가장 싼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은 역시나 한 10억대 정도에서 이제 거래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도 교통이 아주 뛰어나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지만은 청량리역은 사실 앞으로도 좀 무궁무진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미리 잡아놔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대구에서는 이제 더블 역세권이라는 표현이 가장 대표적인, 서울 지역 쪽에서는 트리플 역세권, 쿼터플 역세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청량리역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죠. 정말 많은 것들이 겹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10억대이지만 전농동 중심으로 가격대도 참 잘 받아왔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레미안 크레시티 2014년식 아파트를 보면은 12억 이상을 좀 부르고 있고, 실거래가도 최근에 11억, 12억대를 많이 받아왔던 상황이다 보니까 아까 그런 아파트들의 입주장이 끝나고 나서의 모습은 상당히 좀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GTX C 노선에서 이제 뒤로 가보면은 광운대역, 미미삼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좀 기대가 되고, 장위 지역에 대한 관심도도 꽤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 10억 정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가격적인 효율성을 생각해 보면 지금 당장은
이런 청량리 앞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들을 좀 노려보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부동산을 이제 꾸준히 좀 경험하다 보면은 항상 기회는 있다, 어디에나 이렇게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지금 원하는 것을 놓쳤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시야만 넓혀 놓는다라면 언제든지 오히려 더 좋은 선택을 좀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항상 중요한 것은 선택지를 많이 늘려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어쨌든 정말 이제 뭐 돈이 많으신 분들이 많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데, 범어W의 투자 가치가 떨어지냐? 사실 이런 거는 분명히 아닐 것 같아요. 단기적인 시각에서는 범어W의 상승도 사실 엄청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제 우리가 안 팔 거라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어디가 더 좋을지는 좀 더 이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항상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최선일까를 잘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하락장 때는 이제 대구 말고 다른 지역에 대한 관심도를 좀 꺼둔 상태였는데 슬슬 이제 좀 이런 것들을 시작해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 부산에 이어서 오늘 서울을 한번 이야기해보게 되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라면 우리가 비수성구에 살 수 있는 것들 한 6억대 정도 되는데 그런 것들에 견줄 만한 경기도 아파트들은 어떤 게 있는가, 뭐 그런 것들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